안녕하십니까 도배용신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세 번째 과목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리 평가와 측정에 관한 이해론으로 해서 세 번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세 번째 과목인 심리 평가와 측정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게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 심리 검사지 내지는 측정 도구의 실시와 해석 자체도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심리 평가 내지는 척도 또는 뭐 심리 검사지의 어떤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매우 용어도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듯도 다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수리적 우리가 통계적 어떤 그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관계수라든가 평균 뭐라든가 또 뭐 최빈값이라든가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또 뭐 타당도, 신뢰도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따로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별의 심리 검사지 하나를 이해하고 실시하고 해석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학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나 다양스럽게 청소년 상급은 또 2급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 내지는 어떤 수준이 조금 낮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또 특히나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구분되는 내용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있는 내용과 제 설명만 잘 들으셔도 적어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준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위치는 상권 144페이지입니다. 챕터 1로 심리평가 측정의 이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제 1절에 보면 심리평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 뭐 본질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심리검사 이렇게 얘기하지 심리평가라는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용어를 써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뭐 심리적 구성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검사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리검사지죠. 이 검사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면담이라고 하는 것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면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행동을 그 내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경력지라고 해야 되나 이력지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력 같은 거죠. 뭐 개인력이라든가 뭐 가족사 같은 것도 다 포함되겠죠. 가족사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살아온 어떤 현상학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지를 통해서 보는 것, 면담을 통해서 또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특이점, 그 다음에 개인력, 또 가족사, 뭐 환경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담자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평가, 특히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평가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평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검사지 또는 뭐 측정도구 또 심리검사지 이렇게 이꼬르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좀 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역시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세스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면담 또는 행동관찰, 개인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어세스먼트 또는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3번에 보게 되면 또 심리평가가 의뢰되면 먼저 의뢰된 문제를 분석해서 적절한 평가 절차와 검사를 결정하고 검사를 시행하고 채점하는 결과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자체가 뭐 심리검사지 해주세요 이런 말이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죠? 심리평가해달라는 말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뭐 개별 검사지 하나를 실시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검사지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그 행동의 원인이랄까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뭐 부적응의 문제라든가 이런 원인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학, 정신병리학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검사지 하나만의 해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도 관찰해야 되고, 면담을 통해서 임상적, 우리가 보통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검사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상적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이름 있는 의사 같은 경우가 보면은 환자를 많이 치료해가지고, 임상적이란 말이 뭐죠? 클리닉이죠.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것은 많이 환자를 치료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내담자를 해서 우리가 상담의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상담자 또는 어떤 의사 또는 어떤 우리 상담자가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타당성이 또는 타당도가 높은 그러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상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검사자의 타당도, 또 타당도에 관련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적 경험이나 임상적 요소가 배경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평가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 측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측정, 척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그건 제가 다음 페이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14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행동을 특징기 있는 성질, 즉 심리적 특성을 수량화하는, 즉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측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량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나중에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그런 추측 내지는 통계적 결과물을 보여주려면 수량화된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는 표준 점수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심리 검사지의 결과지인데, 바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부여하는, 수량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 이런 말도 해놨네요. 이러한 심리학적 측정은 물리학적 측정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재냐면 체중을 잰다든가 키를 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 구성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 심리적 구성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심리적 구성물이에요. 심리적 구성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성격, 흥미, 가치관, 여러 가지 어떤 태도, 인식도, 준비도, 이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능, 또 뭐가 있을까요? 적성. 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리 검사지를 알아보는데 사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또 무엇을 측정을 해야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을 측정을 해야 그 사람의 지능이나 적성 수준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측정을 심리학적인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3번에 나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또는 심리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인 구성 개념이라는 거죠. 성격, 흥미, 가치관, 선호도 다 이게 우리가 구성 개념이긴 하지만 추상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예를 들면 자아 강도, 지배성, 엄격성, 사회 적응성,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간접적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심리학적 측정은 구성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조작적이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 또는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격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개념화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범위 내에서 또는 연구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조작적으로 어느 정도 오퍼레이팅된 어떤 한계성이 있는 정의를 먼저 딱 내려놔놓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문항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조작적 정의를 하고 특정 도구인 심리검사를 제작하고
또 심리검사지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뭐 측정, 척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평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좀 구분해 봅시다. 자, 그 제가 향상학습에 그런 얘기 해놨어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이제 뭐 검사지 보면 뭐 스키 테스트, 인벤토리 또는 뭐 스케일, 그 상담 검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에 보면 영어 용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장 범용으로 사용합니다. 검사지 하면 테스트겠죠. 테스트에서 의미, 검사라고 하는 의미는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서 적성검사나 학업 성취도나 뭐 성격검사, 흥미검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검사지를 얘기합니다. 검사지 그 자체를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하는 말과 척도라는 말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지 또는 검사는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말을 스케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척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척정이라는 말은 다시 해야 되게 척정이라는 말은 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량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수량화한다. 그 다음에 척도는 뭐냐? 척도는 뭐 검사지기 때문에 이를 수요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뭔가요? 원칙 같은 게 바로 척도입니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무슨 명명척도로 원칙을 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순서가 있는, 우리가 보통 뭐 또 등간척도라든가 비율척도라든가 또는 우리가 순서척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열척도라고 하기도 하고, 서열척도. 이런 어떤 수를 부여하긴 부여하는데 그 수를 부여하는 원칙을 두고 있음으로써 어떤 특정한 검사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도와 측정은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1번의 테스트는 척도의 의미라면 반가로 이번에 나온 척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량화할 수 있도록 수량화하는 어떤 속성에다가 1, 2, 3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는 그 숫자 그 자체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척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evaluation 또는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보통 eval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는 프로그램 또는 사물의 속성과 특성, 우리가 뭐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이며, 평가는 이러한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는 평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측정이라든가 또는 테스트 또는 척도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모두 다 합해서 우리는 평가라고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검사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뭐 면담을 해본다든가, 그 사람의 개인력을 살펴본다든가, 그 사람의 환경과 개인사를 살펴본다든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평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또는 에볼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용어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정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반가로 4번에 심리평가란 심리검사지와 행동관찰과 면담과 또 상담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임상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담자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활동, 그래서 우리는 심리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향상학습에는 뭐 뜬금없이 제가 버링맨의 내용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파악하고자 하는 아까 그 심리적 구성물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기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기인 양식과 대처 양식에 따라서 내담자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버링맨이라는 사람이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검사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검사지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은 기인 양식이 뭐 자조적인 유형이다, 내적 기인이다, 또 이 사람은 또 보상적 유형으로서 외적 기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링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담자의 어떤 기인 양식과 대처 양식의 기준으로 해서 내담자는 크게 네 종류로 나온다라고 해서 기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은 자조적 유형이 있습니다. 자조적 유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다 내 탓이요. 그 내적 기인이죠. 나에게 내부에 기인한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처하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상적 유형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외부의 어떤 원인을 돌리지, 그러나 돌리고 그렇지만 자기가 해결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내적,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해결은 타인에게 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는 의존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어떤 질병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나에게 기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그 문제도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방치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의학적 유형입니다. 좀 치료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한 이런 사람이겠죠. 참고로 이런 불익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 내적 기인이냐 외적 기인이냐, 타인에게 대처하느냐 자기에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도 다 인간 군상이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내가 경험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면담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개인력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면밀히 살펴봐서 내리는 결론이겠죠. 바로 그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제2절입니다. 검사도구 또는 심리검사의 개발과 표준화입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개별 검사지의 실시와 해석을 해주는 그런 거라면 참 좋겠는데, 이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검사지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우리가 검사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검사지라고 해서 일단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한 검사지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모든 검사지는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표준화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실시 및 채점에서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그게 바로 표준화고요. 표준화 검사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지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제작 방법이라든가 제작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규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해석 방법, 실시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그야말로 구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검사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 검사지는 어떤 피검자의 구체적인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상대적 가치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검사지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화 검사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은 1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특정 행동 특성을 특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검사를 우리는 표준화 검사라고 하고요. 검사라든가 절차라든가 채점 방법이라든가 해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면 그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검사지를 우리는 표준화 검사라고 하고, 147페이지에 가면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상담자이지 무슨 심리검사지를 제작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딱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시험은 시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검사지를 잘 해석하려면은 그 검사지의 제작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전문가다운 해석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표준검사의 제작 과정입니다. 첫째, 검사의 목적 또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검사지를 만들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뚜렷한 자기 주관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뭔가, 어떤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가에 대한 검사 목적을 설치하고 누구에게 할 거냐. 그러면 중학생으로 할 것이냐, 고등학생으로 할 것이냐. 그래야 또 문항의 수준을 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로 한다 그러면 또 문항의 수준이 조금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알기 쉬운, 좀 더 난해한 용어가 아닌 아주 쉬운 용어로 문항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의 목적, 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문장 형식을 선택하고, 또 다수 문항을 제작하되 문항 수는 최후 검사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문항 수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당연히 나중에 문항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30문항을 만들려면 최고도 뭐 한 60문항, 90문항 정도 만들어서 자꾸 우리 파일럿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별로 적합하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괜찮은, 그야말로 적합한, 적절한 문항들로만 나중에 30문항을 딱 만들어서 검사지로 만들고 타당도 신뢰도 검사 해야겠죠. 요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제작된 문항으로 예비 검사를 구성하고, 예비 검사 보통 우리가 보통 파일럿 검사라고 해요. 파일럿,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예비 검사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렇게 파일럿 검사라고 해요. 파일럿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부적절한 문항을 드러내고 괜찮은 문항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4번에 보게 되면 문항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선택된 문항을 가지고 최후 검사를 완성하고 실시 방법 및 채점 등을 결정한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밑에 표로 하나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의 개발 과정입니다. 자, 규준 참조 검사는 나중에도 한번 배우겠지만,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수가 있고 기준 점수가 있는데요. 원점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아이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학시험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공부 잘했나요?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잘한 건가요? 어떤 분은 잘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어떻게 얼른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으니까 공부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 성적표 뒤를 탁 제껴보니까 반 평균이 96점이야. 그러면 어떡해요? 이 아이가 반의 평균을 깔아먹은 아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한 아이죠. 이게 원점수의 한계라는 거죠. 원점수는 점수는 나왔는데, 수량화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게 공부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평균 96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 아이는 95점이라는 점수가 결국에는 공부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100분위로 나타내는데 100분에 몇 점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에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그러한 검사지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심리 검사지는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참조 검사의 개발 과정을 보면 일단은 가설 개념으로서 영역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문헌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검사지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을 표집을 하고 문항을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표본 조사를 통해서 사전 검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오른쪽 기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에 보면 문항 분석과 요인 분석을 해서 특정 도구의 세련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 검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라든가 타당도 개수를 살펴봄으로써 신뢰도 평가와 타당도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신뢰도, 타당도 나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집단별 분포를 보고서 다시 말해서 규준을 개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아까 얘기처럼 반에서 몇 등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 집단이 뭐죠? 그 반에 이르면 한 반에 25명. 그 다음에 평균이 몇 점.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받아왔던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하는 그 수학 점수의 의미가 반이라고 하는, 그죠? 석차라고 하는 이런 그 전체 전교생 또는 전체 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준 내지는 통계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우리는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기준에 대한 개발과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좀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용어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좀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심리 측정과 평가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문제고, 또 시험도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측정과 무슨 평가의 용어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또는 간접적 측정이냐 직접적인 측정이냐 이 정도의 문제 정도가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이고, 표준화 검사가 뭐냐 또 규준이 뭐냐 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놈 규준 개발부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